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숲정신건강의학과 염태성 원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도 제가 이제 처음에는 원장님 인물 인터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네네. 일단은 그 병원 이름을 서울숲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여기 숲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숲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상징성인데요. 현대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시 속에서 삭막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내시고 있는데, 네. 이제 숲이라고 하면 숲이 주는 자연의 이미지나 그 평온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온함을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숲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딩이 되게 많은 도시의 풍경을 보고 빌딩 숲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홍대 입구역도 마찬가지고 서울이 빌딩이 되게 많은 숲과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빌딩 숲 안에 힘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숲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주의적인 표현이 있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서울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 입구에 이렇게 병원을 차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홍대 입구가 유동인구도 많고 번화한 동네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의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눈에 띄는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쵸.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서울의 많은 번화가 중에서도 홍대 입구역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의 중요한 덕목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혹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성. 예, 네네. 예. 근데 홍대 입구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다양성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그쵸. 예, 예.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다양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네. 그런 뜻에서 홍대 입구역의 위치를 정하게 됐고요. 네네. 근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특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다양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냥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다양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홍대 입구역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홍대 입구역에 이렇게 개원하시면서 다양성을 느끼시나요? 환자들을 보시면? 이제 기대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예.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냥 홍대 입구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런 다양성을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의사로서 이렇게 다양한 환자를 만날 수 있다는 보람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원장님? 네, 다양한 환자분을 본다는 게 어떤 네. 의미에서는 좋은 거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힘든 거기도 하죠. 왜냐하면 항상 비슷한 환자만 보면 치료 측면에서는 비교적 편할 테니까요. 근데 젊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다양한 환자분들을 접하고 또 치료에 대해 고민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게 또 저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네네. 생각에도. 그러면 이 원장님 개원은 언제 하셨나요? 저 개원한 지는 반년 정도 됐습니다. 반년 정도 되셨고. 네네. 그러면 개원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전에는 광화문 쪽에 있는 개인 의원에서 이제 의사로 일을 했었고요. 네네. 거기서는 아무래도 광화문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메카 같은 곳이니까 그쵸. 예,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을 주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일하기 전에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예, 미국에서 개인적인 뜻이 있어서 연구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부속 병원에 있는 연구소에서요. 조울증에 관한 연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버드는 아무나 못 갈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열심히 잘 수소문한 끝에 네. 운 좋게도 좋은 자리를 구해서 네. 예,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하버드에 가셔서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리고 네. 제가 박사 학위도 조울증에 관한 연구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왜 다양한 질병 중에 특히 조울증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조울증이라는 병이 정신과에서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환자분이 조울증 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이 아주 다양하고요. 그리고 환자 개인이 가진 특징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가 아주 중요한 상태인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상담이나 질병 교육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약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약이 필요합니다. 네. 한 가지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울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정신과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조울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 조울증에 대한 오늘의 주제잖아요, 조울증이. 네네. 그럼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인물 인터뷰에서 제가 모든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는 원장님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원장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푸시나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취미 활동이나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취미 활동이 있고요. 예를 들면 게임이나 술, 담배 혹은 쇼핑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장기적으로 나한테 보상을 주는 당장은 즐겁지는 않지만 내가 꾸준히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에게 큰 즐거움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취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운동이나 독서나 그리고 악기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취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견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게 안 좋은 거고 뒤에 말씀드린 게 좋은 취미 같지만 저는 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당장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와 장기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의 균형을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떤 걸 하세요, 그래서 원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해서요. 네네. 예,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저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운동이나 뭐 취미로 악기 배우는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취미는 글쎄요. 뭐 요즘 넷플릭스 같은 그 시스템이 잘 돼 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 보는 정신과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스트레스 해소법 뭐 누구나 넷플릭스 많이 보겠지만 네네.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예, 아주 다양한 종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극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삶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네. 네. 또 그런 깊은 뜻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인물 인터뷰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료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떠실까요? 네. 제가 평소에 뭐 제 스스로만의 진료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진료 철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예. 철학이라는 학문의 핵심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철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생각해 보면 결국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지금 내가 치료를 잘 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맞는 길인가? 더 나은 길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네. 철학의 핵심이 진리 추구라면 정신과 의사, 정신과학의 핵심은 환자에 대한 치료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진료 철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뢰가는 그런 네.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물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고 조울증, 원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시는 조울증에 대해서 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